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죠. 미국의 이혼 관련 세금 문제. 이거 정말 복잡한 영역인데요.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혼 자체도 어려운데 이 세금 문제는 진짜 뭐랄까 숨겨진 지뢰밭 같다 할까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연방세법이랑 또 주법이 얽혀 있고요.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중요한 변화들도 있었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걸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고 또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들, 네, 그런 것들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지뢰밭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세금 보고 유형, 파이링 스테터스군요. 이혼 시점이 중요하다고요? 네,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상으로는 그 해의 결혼 상태를 12월 30일을 자정 딱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이혼이 최종 확정됐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그 해 전체 세금을 부부 공동으로 할지 아니면 미혼, 싱글이나 혹은 세대주,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로 할지가 완전히 갈리는 거죠. 하루 차이로요? 와. 네, 하루 차이로 세금 계산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세대주 자격. 이게 특히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미혼으로 보고하는 거랑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네, 이게 차이가 꽤 큽니다. 세대주 자격은 미혼보다 표준 공제액 자체가 훨씬 높고요. 그리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도 더 넓어요. 예를 들어서 세대주 표준 공제액이 미혼보다 거의 50% 가까이 높으니까요. 직접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아하. 네,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자녀와 같이 살고 또 생계비 절반 이상을 내가 부담한다. 그러면 이 유리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위자료, 엘리머니인데 여기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2017년에 TCJA, 그러니까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이 통과되면서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합의서부터는 연방세 처리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완전히요? 핵심적인 변화가 뭐죠? 이게 그럼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예전에는 위자료 주는 쪽이 소득공제를 받고 받는 쪽이 과세소득으로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19년 이후 합의권부터는 정반대예요. 지급자는 연방세 공제를 못 받고요. 수령자는 연방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 세금 부담 주체가 그냥 완전히 바뀐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자료 액수 협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놨죠. 이제는 세후 실수령액, 이게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이게 연방세 기준이라는 거고요. 주 세법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아, 주마다 또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아직 예전 방식을 따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방세랑 주세를 같이 확인해야 하는 그런 복잡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재산 분할로 넘어가 보죠. 이혼할 때 집이나 주식 같은 거 나눌 때요. 당장은 세금이 안 나온다고요? 그 섹션 141원 덕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조항 덕에 이혼할 때 부부 사이에 재산을 주고받는 것에는 보통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당장엔 세금 부담이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에 바로 숨겨진 세금이라고 할까요? 미래의 세금 폭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 세금 폭탄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재산을 받는 서론이요. 그 자산의 취득가액, 그러니까 cost basis라고 하죠. 원래 배우자가 그 자산을 샀던 가격,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요. 이걸 2월 취득가액 carryover basis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예요. 네. 원래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기간 동안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 상승분까지 전부 내 이익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청 옛날에 싸게 산 주식이나 부동산을 받으면 그렇죠. 나중에 팔 때 생각지도 못했던 거액의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할 때는 단순히 현재 시장 가치만 볼 게 아니라 이 숨겨진 세금 DNA까지 고려해서 세후 가치, 이걸 따져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산 분할에서 또 특히 중요한 게 살던 집일 텐데요. 집 팔 때도 이혼 관련해서 특별 규정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주 거주지를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1인당 최대 25만 불까지 세금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잖아요.
섹션 121 엑스플로전. 네, 부부면 50만 불까지고요. 맞아요. 근데 이혼할 때 특별한 점은 뭐냐면요. 만약에 한 명은 이사를 나가고 다른 한 명이 이혼 합의에 따라서 계속 그 집에 살아요. 그러면 집을 나간 사람도 상대방이 그 집에 거주한 기간을 자신의 거주 요건, 그러니까 최근 5년 중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는데 합산할 수가 있어요. 오, 정말요. 같이 안 살아도요? 네. 덕분에 각자 최대 25만 불씩 합쳐서 50만 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잘 활용해야겠죠. 이야, 이건 정말 유용한 팁인데요. 집 문제만큼 또 골치 아픈 게 401k 같은 은퇴계좌 분할일 것 같은데요. 잘못 건드리면 세금이나 벌금이 무섭다고들 하던데. 네, 정확합니다. 401k나 연금 같은 이제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 플랜 있잖아요. 이걸 이혼할 때 나누려면 반드시 적격 국내 관계 명령, 영어로는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 줄여서 Q. 큐디오? 네, 이 절차를 거치면 세금이나 조기 인출 벌금 없이 안전하게 배우자한테 자산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어쩌면 좀 예상치 못한 혜택 같은 게 있다고요? 네, 바로 이겁니다. QDRO를 통해서 은퇴자금을 받은 전 배우자, 그러니까 대체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아직 59세 반이 안 됐어요. 그래도 그 돈을 플랜에서 직접 인출하면 10% 조기 인출 벌금이 면제됩니다. 와, 10%나요? 그건 크네요. 그렇죠. 물론 인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해요. 하지만 10% 벌금을 아낄 수 있다는 건 상당하죠. 근데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요? 네, 이 돈을 일단 본인 명의의 개인 은퇴계좌, 그러니까 IRA로 옮긴 다음에 롤오버 한 다음에 인출하면 이 특별한 벌금 면제 혜택은 사라져버려요. 아, 그럼 돈이 필요하면 롤오버 하기 전에 그냥 플랜에서 바로 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참고로 IRA 계좌는 QDRO 방식이 아니에요. 이혼 또는 별거 합의서에 따른 이전 방식으로 나누는데 이런 59세 반 이전 인출 시 벌금 면제 혜택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 관련 세금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비교적 간단하다고요. 네, 양육비, 차일드 서포트는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도 없고요. 받는 쪽에서도 과세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이건 명확합니다. 그럼 자녀 세액 공제, CTC나 부양가족 공제 같은 혜택은요? 이건 보통 아이랑 주로 같이 사는 부모가 받지 않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자녀와 1년 중에 더 많은 밤을 함께 보낸 부모, 양육 부모, custodial parent라고 하죠. 이 분이 부양가족 공제랑 CTC를 신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해요. 양육 부모가 양식 8332, 폼 8332라는 서류에 서명을 해서 동의를 하면요. 비양육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와 CTC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넘겨줄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CTC 권리를 넘겨주더라도 다른 중요한 세금 혜택들, 예를 들어 세대주 보고 자격이라든지 근로소득 세액공제 EATC 같은 것들은 여전히 양육 부모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격 요건이 된다면요. 아, 그럼 어떤 혜택을 누가 가져갈지 이것도 협상을 통해서 좀 전략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와, 정말 파고들수록 복잡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오늘 다룬 것만 정리해봐도 이혼 시점에 따른 세금 보고 유형 선택의 중요성, 또 2019년부터 완전히 바뀐 위자료 세금 처리 문제, 재산 분할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세금 DNA, 취득가액 승계 문제, 네. 그리고 주택 매각할 때 이혼 부부만을 위한 특별 비과세 규정 활용법, 또 QDRO를 통한 은퇴자금 인출 시 10% 벌금 면제라는 숨겨진 꿀팁,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식 8332를 통해서 자녀 관련 세금 혜택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아, 정말 놓치면 안 될 핵심들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이 이혼이라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재정적으로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늘 강조드리지만 세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정말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는 생각할 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러 자산에는 각기 다른 세금 DNA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가치로 재산을 반반 나누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세금 부담까지 모두 고려한 진정으로 공평한 분할, 이걸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분의 협상 테이블 위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다음 딥다이브에서 뵙겠습니다.